우리는 테크닉에 열광합니다. 사람들은 테크닉을 이용해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것을 내가 원하는 욕구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대화를 잘하는 방법 5가지, 신뢰를 얻는 방법 3가지, 감동을 주는 대화 4가지 등 대화를 주제로 한 책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자들은 기교에 중점을 두죠. 사실 읽는 사람도 이런 도서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저 복붙하듯이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되니까요. 효과는 있을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교는 통계에 기반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 더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화는 내뱉는 말에 의해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들이 숨은 고수일 수 있죠. 사실 그들에게 있어 대화의 기술이란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대화의 중심에는 기교가 아닌 바로 사람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홍소 작가님의 대화의 정석입니다. 14년차 아나운서이자 11년차 말하기 인기 강사인 저자는 실제로 경험한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단순한 기교를 넘어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을 쉽고 간결하게 알려줍니다. 대화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 집중하는 겁니다. 대화는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정홍소 작가가 전하는 대화의 정석,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의 대상은 사람이다 입니다.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말이 끊기고 대화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가 잘 모르는 주제라거나 관심 없는 분야라서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책에는 법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여성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녀는 가끔 후배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문제는 대화에 잘 끼지 못할 뿐더러 할 말도 없다는 겁니다. 관심 분야도 다르고 세대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왔던 것인데요. 책의 저자는 문제의 원인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주제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화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닌 소재에 집중하다 보니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그와 그녀에게 공통의 화제가 있고 없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들이 궁금하고 알고 싶을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에게 관심의 대상은 소재가 아닌 상대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 상대에게 관심이 없으면 질문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억지로 이어가는 대화로 인해 오히려 더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대화를 하고 싶다면 소재가 아닌 대상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대화가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경청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경청은 훌륭한 성품을 은연중에 자랑하는 하나의 능력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참 잘 들어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주위에 꼭 한 분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올바른 경청을 실천하는 사람일까요? 제 아내도 사람들의 말을 참 잘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청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내는 평소 인내심이 강하고 잘 참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을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오랜 시간 잘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끔 저에게 지루하고 힘들었다고 고백하기도 해요. 경청의 올바른 의미는 뭘까요? 저희 아이는 5살 때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하원하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 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보따리 풀어놓습니다. 그것도 매일요. 워낙 말하기를 좋아하는 아이의 성격 때문일 것 같은데요. 사실 매일 이야기하는 스토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드라마 줄거리처럼 재미있지도 않죠. 하지만 아내는 아이가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대는 그 기나긴 시간을 짧다고 느낄 정도로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경청이란 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공감 능력입니다. 물론 모든 이의 말에 경청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청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좀 더 쉽게 실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대화의 상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경청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나와 타인은 다르다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조언을 해주고 싶죠. 특히 경청에는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보고 겪어봤으니까, 나랑 친하니까 조언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입장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 같은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해서 영화나 미술 작품을 본 후 느끼는 감정들까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때 대인기피증이 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업 환경으로 인해 가장으로서 가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한 번은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묻지도 않은 불안 퇴치법을 주구장창 털어놓는 그 친구를 보고 있기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욕망을 겨우겨우 참아낸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는 타인의 입장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적절한 조언이 가능한 한 가지 예외 상황이 있죠. 바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원할 때입니다. 기억하세요. 조언보다 타인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합니다. 대화의 정석은 상황별 맞춤 전략 테크닉을 알려주는 그런 기교 개발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대화에 임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에 더욱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작가가 알려주는 대화,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에는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실 예시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비결은 절대 기교에 있지 않습니다. 무뚝뚝한 사람도 정감 가는 대화를 할 수 있죠. 대화는 오로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끝.